안녕하세요, 직관아 이태현입니다. 오, 굉장하죠? 7층에 있고 7층 위에 또 복층이 있는 집을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보시게 되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 원당역 그 근처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향후에는 고양시청암역도 생기는 이제 고양시청이 있는 원당, 서울에서 가까워서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죠? 또 강서구에서는 바로 행주산선 건너오시면 되다 보니까, 행주대교 건너오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찾으시는데, 이렇게 나와 있는 복층, 아마 영상 속에 소개된 게 많이 있어요. 보셨을 것 같고요. 느낌 굉장히 괜찮습니다. 내려가서 다시 한번 차곡차곡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시죠. 오다가 보니까는 요 시장이 꽤 유명하거든요. 원당시장. 그 옆쪽으로 해서 상업지역이 단층 건물들도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쪽들을 많이 허물었네요. 그래서 블록화 시켜가지고 이제 고층 건물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좀 봤습니다. 개발이 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정부 마지막에 얘기 나왔던 게 이제 근접지 개발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왔죠. 서울 안에서도, 도심 안에서도 재개발을 해서 거기에 원주민들 정착률을 높이겠다. 그러면서도 이 교통이 좋은 이 고양시청 같은 경우도 성사동 같은 경우 이렇게 선정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인근들이 전부 다 개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이게 이 원당입니다. 쭉 와서 보시면, 야, 저 멀리 보이는 거는 저기 백석역에 있는 YCT 건물, 50층이 넘으니까 저기도 보이네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고양시청을 여기 오래됐다 보니까 신청사를 짓는 거를 저 YCT 옆쪽에, 바로 대곡역이죠. 그쪽으로 이전하는 안하고 고양시청 옆쪽으로 이전하는 안이 붙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이제 다시 또 착공이 들어갑니다. 더 좋아진다는 것들을 여러 지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내려가면은 왼쪽에 바로 시장이 있고, 또 옆쪽으로 가게 되면 원당역. 저기 보면 저기는 제 눈엔 잘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원당 초등학교도 보이고, 제 등 뒤로 가면 바로 성사중, 성사고등학교, 또 저 원당 초등학교 넘어가면 원당 중학교. 좀 전에 말씀드린 것들 다 기억나시죠? 저로 가니까 시장이 있다더라, 저로 가니까 시청이 다시 세워진다더라, 저 옆으로 간다니까 원당역이 있다더라, 학교가 4군데가 있다더라. 이 사람이 살았고 살기 좋다라는 것들을 그냥 너저리 여러분들한테 말씀 좀 드렸습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으신다 그러면 완전히 새롭게 지형도가 펼쳐지는 것도 마음에 들 수 있습니다. 아마 이렇게 약간의 재래식들이 혼재되어 있는 느낌들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반갑습니다. 느낌이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현장에서 한번 보시죠. 자, 요 복층의 최대 특징은 시원합니다. 집에 딱 들어왔을 때 일단 나는 시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 집이 그렇습니다. 요렇게 이 집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서 창호 또한 굉장히 깊이감 있게 했고, 거실 사이즈를 최대치로 뽑아놨습니다. 이 어마무시하게 큰 거실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넓은 거실에 방 개수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하지 않고 방은 줄이고 이렇게 거실이라든지 조금 더 시원한 모습을 갖추는데 최대한 신경을 쓴 모습입니다. 위에 이제 복층도 그렇습니다. 면적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과감하게 빼버리다 보니까 이렇게 넓은 부분들이 위, 양, 옆으로, 아래로 펼쳐진 모습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표현한 것처럼 나는 좀 답답한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이 복층 가봤는데 복층이 면적면에 있어서는 어떨지 몰라도 내가 원하는 좀 시원한 뻥 뚫림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하면 이 집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굉장합니다. 위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유리로 해서 마감을 지어놓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뚫려있는 느낌들이 안쪽까지도 깊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집 좋습니다. 왜 안 나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쭉 돌아보시면 현관 중문에서부터 시작돼서 오시면 먼저 마주하게 되는 거는 주방이 굉장히 특이해요. 차곡차곡 좀 보셔야 됩니다. 자, 이쪽에 수납 공간을 베이스로 해서 요 공간이 결국은 저희가 이제 식탁을 둔다 그러면 요 공간에 식탁을 두면 어떨까 합니다. 안쪽으로는 냉장고 2개 이상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쪽에 공간을 두었습니다. 집까지 이렇게 튀어나와봤자 이 벽체를 튀어넘지 못하니까 요 안쪽에 매립해 두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으로는 이렇게 물을 쓸 수 있는 보일러가 있는, 또 바깥으로도 유리가 이렇게 채광만 이루어지고 있는 면까지가 좀 있다 보니까 외부하고 접점들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시원합니다. 위에 쪽만 환기 위에서 왔다 갔다 열 수 있겠죠. 이렇게 옆쪽으로 보게 되면은 조리할 수 있는 공간, 싱크대 공간들이 있고, 감춰놨어요.
복층인데 요거 참 마음에 들어요. 계단을 앞쪽에 뺐을 때 조금 걸리적거리는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계단을 뒤로 이렇게 빼놓고 나니까 요렇게 해서 오가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편하고 그렇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들. 그 다음에 저쪽에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보일러실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외부로 통하는 테라스들이 있습니다. 이런 공간들은 이제 어머님들 중에서 그런 분들 계시죠. 화초를 키우는 거라든지 장독이라든지 이런 것들, 서울에 살던 짐들 버리지 못하고 갖고 오시면서 이런 것도 어디다 두면 좋을까 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이런 공간들, 왜? 주방 옆에 있으니까 손쉽게 손을 탈 수 있겠죠. 이런 공간까지. 이 주방도 굉장히 커요. 근데 재밌는 건 그냥 있는 공간 어떻게 쓰다가 만든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생각을 잘 하고 만든 느낌이 좀 듭니다. 집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통창들, 거실창도, 요 주방창도 통창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 영상 속에서 이미 보셨을 테니까 느끼셨을 것 같고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저쪽으로 봤을 때는 집들이 보였고 좀 전에 이쪽 영상을 보였을 때는 숲들이 좀 보였죠. 이런 느낌이 이제 원당이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하고도 가까우면서도 또 숲하고도 멀지 않은,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교통편들이 좋습니다. 바로 옆쪽으로 해서 이제 얼마 전에 뚫렸던 토당 관상간 도로가 뚫려갖고 전 요걸 타고 다니는데 굉장히 이제 빠르게 오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외곽순환도로도 저희 바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교통 편리성 따진다 그러면 더 좋은 환경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방은 몇 개가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방개수에는 집착을 안 했다고. 방은 아래층에는 2군데, 그 다음에 하나 다용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안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냥 거기서 많이 보던 느낌, 그냥 집. 근데 이게 조금 더 들어오셔서 이렇게 바꾸면 느낌이 좀 확 달라요. 괜찮습니다. 안방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은 당연히 들어가 있고 양창 구조로 동양과 남양 두 쪽의 채광을 받다 보니까 지금 살짝 서양 쪽에 비틀어진 빛이 들어오고 있는 걸 좀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쭉 들어와 보니까 이 안쪽 공간에 그냥 이렇게 욕조가 안쪽이 널따라니 배치가 되어 있고, 가볍게 손을 씻거나 아니면 저는 이제 향수 두고 쓰는데 이런 쪽들은 이쪽에, 그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나름대로 꾸밀 수 있는, 생각이 좀 많아지죠. 여기다 뭘 둘까? 뭘 둘면 좋을까? 하여튼 다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 해서 널찍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 답답함하고는 거리가 먼 처음에 컨셉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 컨셉은 어디로 가고 이상망측하게 나오는데 컨셉 자체는 잘 유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자, 따라오시면서 다시 한번 집의 느낌을 한번 보시죠. 자, 이제 거꾸로 보시는 거죠. 들어왔을 때의 느낌이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현관문 열었다 그러면 이렇게 열고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와서의 느낌은 이렇습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 자녀가 있다 그러면 얘 부르라 그러면 소리 질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집이 너무 넓고 떨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크죠. 요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잘 갖고 왔다 그러면 보셔야 되는데 이건 12자가 지금 넘는 거리고 이게 지금 12자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굉장히 좋은데 사이즈 좋습니다. 남양면으로 들어가 있어서 지금 넘어갔죠. 지금 시간이 4시 다 되니까 서양에서 이렇게 빛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고, 7층 그 다음에 위에 8층까지 쓰는 거니까 앞에 지금 걸리적거리는 공간들도 전혀 없습니다. 다용도 공간은 요거, 아까 저희가 주방 옆으로 해서 계단이 올라간다 그랬으니 항상 계단 옆 공간들은 요렇게들 쓰는데 계단을 완만하게, 그 다음에 최대한 회전 각도를 좀 두다 보니까 이 다용도 공간 자체도 크게 나왔어요. 조그맣게 나온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키 높이로 이렇게 살짝 막아두고 쓸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애들 제일 좋아할 것 같은 그런 공간이 여기 펼쳐집니다. 그래서 복층임에도 불구하고 방 개수에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2개, 아래층에 2개 있고 이쪽으로는 공용 욕실 널찍널찍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안방에는 욕조가, 이쪽에는 샤워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십니다. 자, 원테크로 가시죠. 그렇게 해서 다시 주방 뒤로 오니까 이렇게 계단이 있습니다. 계단 느낌 어떠십니까? 단단하고, 이게 잘못 보면 이게 치면 흔들리는 느낌이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쭉 돌아서 보시면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드렸던 곳까지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제 누차 말씀드리는데, 이제 복층 볼 때는 항상 3가지는 기본으로 놓고 보셔야 된다는 거. 일단 층고, 그렇죠? 저희 사람 살아야 되는데 기어다닐 수는 없잖아요. 키 높이로 보셔야 되겠고, 1m 80 기준 삼아서 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금 저보다 키가 월등히 크다라고 하는 분들 아니라면 얼추 이 정도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층고 올라오면 보셨죠? 계단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테라스. 이 세 가지는 기본적으로 놓고 비교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지금 계단 층고까지는 확인을 하셨습니다. 위에는 방을 만들질 않았습니다. 그냥 오픈된 스페이스로 그냥 요렇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조금은 멋스러운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굉장히 넓죠. 흡사 작업실 용도로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은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나만의 서재, 화실 등등의 어떤 공간으로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면이 3면이 뚫려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동양면도 남양면도 저 서양면 뚫려 있는 면들이 너무 좋습니다. 느낌 괜찮으시죠? 그러면서도 답답함하고는 거리가 없게끔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라스 보셔야 되겠고, 테라스는 요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 너머 쪽 지금 보이는 숲 쪽이 이제 마산공원이라고도 부르고, 아까 말씀드린 도로로 보신다 그러면 저희 토당에서 관산으로 가는 도로, 그다음에 외곽순환 도로가 저쪽으로 지나가게 되어 있는 모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예전에 썼던 요 철길들 지금은 쓰지 않고 있는데 요 철길도 다시 이제 복원이 되죠. 그래서부터 저쪽 양주에서부터 고양동으로에서부터 쭉 해서 다시 또 대곡역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들, 어쨌든 중심부에 서 있는 것들은 맞습니다. 느낌 어떠십니까? 요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찾는 집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격적인 조건보다는 어쨌든 좋은 집을 좀 찾으시는 게 좀 트렌드라 그러면 그 느낌 그대로 좀 전달하고 있는 모습. 이렇게 해서 앞 테라스, 이렇게 해서 뒤 테라스, 이름 붙이는 거죠. 뭐 이렇게 두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느낌 좋으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렇게 새롭게 좀 변모되고 있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좀 보고 계십니다. 어떠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이 집이 왜 안 나간지 잘 모르겠어요. 집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그러는데 아마 그 전형적인 생각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반개수로만 따지면은 뭐 3개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뭐 그런 부분 때문이었다면 이제 좀 생각을 좀 바꾸시고, 나만의 집을 찾아서 헤매시는 분들이라면 이 집을 내 집으로 삼으시면 어떤가 생각해 봅니다.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는 집구하나였습니다. 여기는 원당역입니다.